자, 사용자가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받아서 필요한 그 데이터 송수신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파이썬이 제공하는 그 모듈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TCP/IP의 프로토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전송 계층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듈이 이 소켓이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켓 모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 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이제 필요하냐면 먼저 이제 소켓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켓을 생성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을 생성을 했으면 상대방과 연결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수신이 끝나면은 그 아까 만들었던 연결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켓을 만들고 연결을 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끝났으면 연결 해제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 소켓 모듈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모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켓 모듈을 이용해서 소켓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소켓 모듈을 이제 우리가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 소켓에서 소켓 모듈을 불러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소켓 모듈에 보면 이 소켓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켓 객체를 이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켓 모듈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소켓은 요 모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켓 모듈에 있는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켓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그 파라미터로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이제 famil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로토라는 파라미터.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파라미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프로토라는 파라미터. 요 세 가지 파라미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요 첫 번째 파라미터인 family라는 것은 요 소켓의 그 주소 유형이 뭔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소켓의 주소 유형이라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서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소켓 유형은 AF-INET으로 이렇게 항상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AF-INET 외에도 뭐 AF-INET6라든지 AF-UNIX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주소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인터넷 이 버전 4에서 사용하는 주소 유형은 AF-INET입니다. Address Family Internet 그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이 family의 그 값은 항상 AF-INET으로 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소켓이 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받는데 이 타입이라고 하는 요 매개 변수는 그 소켓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즉 전송 계층 프로토콜의 형태를 지정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T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자 한다면 요 타입을 SOC_stream이라고 이렇게 문자 상수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UD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겠다 그러면 요 타입을 속 D그램 이제 데이터그램이라는 그런 말의 약자인데 속 데이터그램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TCP와 UDP의 이제 기본적인 차이는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TCP 프로토콜에서는 어떤 연결 위주의 전송을 합니다. 연결 위주의 전송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세 단계에 걸쳐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소켓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 설정,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어떤 송수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송수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연결을 이제 데이터 송수신이 끝나면 그 연결을 해제를 하는 이와 같은 이제 3단계에 걸쳐서 데이터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 유지의 전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UDP 프로토콜인 경우는 비연결 전송합니다. 비연결 전송한다는 것은 연결 설정이나 연결 해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비연결 전송이라고 하고, UDP 프로토콜은 이와 같이 연결 설정이나 해제가 없이 데이터 송수신을 직접 하는 이러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수할 거냐에 따라서 이 소켓 유형을 이와 같이 속 스트림과 속 디그램 두 가지 타입 중에 하나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라는 요 변수는 항상 0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요 값이 디폴트로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자가 따로 지정해 줄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소켓을 만들 때 정해줘야 되는 요 파라미터는 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패밀리와 타입, 즉 주소 유형과 소켓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소켓 모듈을 불러온 다음에 내가 그 TCP 소켓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소켓.소켓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주소 유형을 AF inet으로 정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속.AF inet, 요 AF inet이라는 문자 상수가 요 소켓이라는 모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CP 소켓을 사용하는 경우는 속 스트림이라고 하는 문자 상수로 지정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TCP 형태의 소켓을 이용해서 통신하겠다 그러면 소켓 모듈에 있는 속 언더바 스트림이라는 문자 상수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UDP 소켓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주소 유형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 유형을 이렇게 UDP 소켓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속 언더바 D그램, D그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데이터그램이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켓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소켓 모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속이라는 소켓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켓 모듈에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저기에 그 소켓 AF 언더바 inet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을 소켓 타입을 소켓 그 다음에 속 언더바 스트림 자, 스트림 자, 이와 같이 해서 요 소켓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요것이 이제 소켓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소켓 객체가 만들어지면 요 소켓이라는 모듈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 메소드를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먼저 그 소켓 모듈에 들어있는 메소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메소드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메소드 중에서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속은 소켓 객체고요. bin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bind라는 메소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소켓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만든 소켓에다가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그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우리가 만든 소켓과 결합하기 위한 함수가 bind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이제 listen이라는 이 함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연결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함수가 listen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accept라는 이 함수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연결 요청해 오면 그 연결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메소드가 서버에서 연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소드를 할 수 있고요. 자,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이제 연결 위한 메소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뭐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하겠다 이런 동작은 없다 그랬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결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connec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nect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보낼 때 사용되는 메소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nect ex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는 뭐 connect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connect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만약에 상대방과 연결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과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 뭐 서버가 아직 작동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겠죠. 자,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비해서 connect ex는 요거는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예외가 아니고 어떤 오류 코드가 반환이 되는 막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켓 모듈에 들어있는 연결을 하기 위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동작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송수신하기 위한 메소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은, 자, 먼저 그 데이터를 그 수신하기 위한 메소드가 receive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앞에서 만든 그 소켓이 TCP/IP 소켓일 때 그때 그 데이터를 받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ceive into라고 하는 요것은 요것도 이제 TCP는 TCP인데 TCP 소켓을 받는 메시지를 요거는 이제 수신 버퍼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있는 receiv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수신하기 위한 그 메소드가 receive fro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요 메소드는 요번 UDP 소켓을 통해서 메시지를 수신할 때, TCP인 경우 receive, UDP인 경우 receive from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eceive from into라고 하는 요 메소드는 이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걸 즉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버퍼에 저장하는, 아까 그 receive into와 마찬가지죠. 그러한 그 동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기 위한, 송신하기 위한 메소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신하기 위한 메소드는 먼저 이제 send라는 메소드와 send all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요 두 가지 메소드는 모두 그 TCP 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send와 send all의 차이는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모든 송수신에는 이 버퍼가 이게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send라는 메소드로 데이터를 보내면 실제로는 전송되는 게 아니고 요 버퍼에 먼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 버퍼에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send라는 한 메소드 이용하면 이렇게 동작하는 데 비해서 이제 send all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이용하면 그냥 중간에 버퍼에 저장하지 말고 네트워크로 바로 직접 전송해라, 뭐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UDP인 경우도 이제 수신을 할 수 있는, 송신을 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 송신이죠. 보내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send to라는 메소드입니다. send to는 이번 UDP 이제 소켓을 사용하는 경우에 메시지를 송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소드가 send to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즉 통신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소켓을 만들고, 소켓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과 연결을 짓고, 그걸 우리가 이제 연결 설정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다음 단계가 데이터 송수신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게 끝나면 이제 연결 해제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것은 이제 그 TCP인 경우에 그렇고, UDP인 경우는 이제 이러한 연결 설정이나 연결 해제라는 과정이 없이 바로 데이터 송수신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켓을 생성하기 위한 그런 메소드 알아봤고요. 연결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 그 다음에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한 메소드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 이외에
소켓 모듈에는 보면 또 다른 이제 그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소드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연결 해제, 연결을 종료하기 위한 그런 메소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임아웃이라는 개념이 작동될 수 있는데요.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이제 종료해버리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타임아웃이라는데, 그럼 타임아웃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작 모드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close라는 메소드는 이제 아까 그 connec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또는 이제 서버인 경우는 accep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연결을 이제 해제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메소드이고요. 그 다음 이제 set block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이제 그 동작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그러한 그 메소드인데, 이것은 이제 소켓을 그 차단 모드, 블로킹 모드와 비차단 모드, non 블로킹 모드, 요걸 우리가 이제 블로킹 모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비차단 모드를 non 블로킹 모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모드로 사용할지 그걸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 모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끝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그냥 영원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비차단 모드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데이터가 읽으려고 했을 때 데이터가 있으면 읽고 아니면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비차단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임아웃을 설정하기 위한 set timeout이라는 메소드와 설정된 타임아웃의 값을 읽어낼 수 있는 get timeou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단 소켓의 타임아웃을 설정을 하는데, 아까 차단 소켓이 차단 모드로 동작을 하면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무한히 기다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 타임아웃을 설정해주면 그 타임아웃 시간 동안만 기다리고 그 타임아웃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반환이 돼버리는 그런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그 타임아웃을 설정하기 위한 한 메소드가 set timeout이고, get timeout은 그 타임아웃의 값을 읽어오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tach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쓰이지는 않는 그런 그 메소드입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그 소켓을 실제로 close 하면 소켓을 닫아버리는데, 닫지는 않고 그냥 닫혀 있다라고만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닫힌 상태로 설정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뭐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set socket option, set sock op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소켓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지정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뭐 메소드에 대해 사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